저는 근데 아까 주인공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성기훈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네. 성기훈은 빌런이에요. 주인공은 프론트맨이고. 오영일로 등장하잖아요. 이병헌 배우가. 그 오영일이 주인공이다. 네. 왜 그렇게 봤죠? 왜냐면 일단 성기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다음 컨텐츠죠. 오늘은 오징어 게임 2를 저희 모두 다 같이 보고 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뭐 가장 핫한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제 신기한 점은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괜찮던데 왜 그러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오징어 게임 2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죠? 원은 좀 예측할 수 없는 재미가 있었는데 2는 너무 예측이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그 게임 틀을 가지고 간 것도 있지만 그 배우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그런지 이 배우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전편에도 물론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등장하셨지만 이번에 출연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또 되게 국내에서는 특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시완 배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양동근, 강하늘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고 주연이고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조연 뭐 이런 느낌인 인식이 박히면은 설마 이 사람이 죽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텐션이 떨어지죠.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주 그룹인 배우들, 그 소외 그룹인 배우들. 어떤 느낌일까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연급의 활약을 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캐릭터들이 있었고 그게 아닌 캐릭터들이 또 이렇게 저는 확실히 좀 느껴져서 그 부분에서 좀 흥미가 좀 떨어지는, 예측할 수 없는 맛이 좀 덜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 놓고 엄청 초반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유처럼. 그런 느낌이죠. 이번 작품의 공유처럼.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은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게 중후반까지도 그냥 그 주조연들이 쭉 살아남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반이 넘어갔을 때는 이 모양으로 그냥 계속 가겠구나 라는 확신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특히 이 작품이 좀 비판을 받는 포인트, 그리고 저도 이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사실상 이게 시즌으로서의 결말을 안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끝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중반부터 느꼈어요. 살짝 이 인물들이 대부분 살아있겠구나, 왜냐면 다음 시즌도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전체적인 텐션이 떨어졌던 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갱갱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봤나요? 뭐 재밌긴 솔직히 재밌었어요. 저는 특히 그 5인 1조로 하는 그 게임이 진짜 신박하고 재밌었다. 몇 회는 기억에 4화인가? 3화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와, 1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다고? 한 20분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는 그때를 엄청 몰입감 있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1, 2화에서의 공유님의 그 연기, 코리안 조커의 연기 촬영쇼가, 그리고 저는 그 배우님이 그런 연기를 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님 하면은 뭔가 생각나는 이미지가 조금 깔끔하고, 그쵸. 그리고 저는 도깨비의 이미지가 되게 맞아요, 세서 맞아. 조금 로맨틱한 분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을 연기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고 진짜 잘 소화한 거죠. 1기에서는 그냥 그 초대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상 카메오에 가까운 느낌이죠.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 이렇게 서사가 있고 진짜 사이코패스. 그리고 그 김 대표의 죽음 보면서 와, 진짜 굉장히 몰입감 있게 도입부를 잘 짰다. 이제 아쉬운 점은 이게 뭐 시즌2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 시즌1과 이 마지막 최종장 사이에 그냥 징검다리 정도?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저는 성기훈의 이제 그 캐릭터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즌 1에서 내내 보여줬던 성기훈의 모습은 굉장히 휴머니즘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사람 죽는 게임에서 여기 사람 죽어간다고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인데 동료를 만들고, 그런 게 사실 전 보면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는 캐릭터라고 시즌 1 때는 봤는데 시즌 2에서부터는 이제 눈빛이 싹 변하죠. 그쵸. 스타일이. 근데 갑자기 캐릭터가 이제 뻔해진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즌 1 때는 모순 덩어리 같아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입체감이 강하다고 느꼈는데 시즌 2에서는 약간 뻔해진 느낌? 근데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그 뻔해진 캐릭터성이 또 일관되게 흘러가지도 않아요. 갑자기 소수의 희생. 아니 그렇게 다 살리겠다고 얼음얼음 하던 사람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게 이거는 시즌 3에서 단단히 잘 풀어야겠다. 진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 3년 동안 나름 엄청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총도 구하고 그 돈으로 뭐 건물도 사서 아지트로 쓰고 사람 풀어서 공유를 찾으려고 하고 난리 브루스를 쳐가지고 결국엔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설득하는 논리가 이러다 다 죽습니다. 갑자기 그냥 오일남의 논리로. 그러니까요. 3년 동안 준비한 논리가 그거 하나라고? 심지어 게임 참여자인데 이러다 다 죽어요. 이 인원이라도 살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X표 하세요. 저도 100억 빚 있으면 그 말에 설득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제 밖에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그나마 희망이 있는 여기가 낫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이러다 다 죽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총 뺏겠다고 자기 팀 죽이고 뭐야 약간 싶은 거죠. 저도 여기에 진짜 크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치명적이죠. 왜냐면 드라마는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서사의 핵심은 사실 주인공이에요. 왜냐면 드라마는 결국 주인공의 이야기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주인공한테 몰입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2는 일종의 회기물입니다. 웹툰에서 좀 회빙환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게임을 이미 한번 해본 성기훈이 다시 게임으로 돌아간다는 그 1편을 봤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성기훈이 이제 이 새로운 게임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까를 기대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오징어 게임 2에서 성기훈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맞아. 이번 시즌의 핵심은 저는 게임 자체에 있지 않다고 보고 게임 끝나고 벌어지는 투표에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정치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맞아요.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고 외치는 것 말고는 이 캐릭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저는 납득이 안 됐던 건 전편의 메인 빌런은 사실 오일남이었잖아요. 그쵸. 오일남이라는 캐릭터한테 성기훈이 농락당하는 스토리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성기훈이면 이번 게임에도 오일남 같은 인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 무조건. 왜냐면은 주최자가 죽었는데도 게임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건 그 의지를 받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또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온 그 서울의 지하철 노선을 다 뒤졌다는 거는 굉장히 치밀함을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게임에 참가한 순간 갑자기 다 무너진 거죠. 그쵸. 거기서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회기물의 핵심은 주인공이 비슷한 세계를 한번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로 왔을 때 사이다처럼 모든 일들을 팍팍팍 해결하는, 물론 그쵸. 이게 무슨 먼치킨물처럼 모든 걸 성기훈이 다 해결해버리는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성기훈은 여기서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미 똑같은 경험을 한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즌처럼 똑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가 대체 어디 있냐라는 진짜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을 한 2가지 정도 이제 더 말하자면은 시즌 1 때는 그 여자 배우님들이 저는 매력이 진짜 엄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호연 배우님하고 그 한미녀 역할을 한 배우분하고 그리고 그 새벽이와 구슬치기의 상대로 만났던 그 배우님 잠깐 나왔지만 모두의 그 캐릭터성과 캐릭터 약간 외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나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시즌2에서도 뭐 당연히 그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데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비슷하게 데려온 거죠. 왜 굳이 그 병정으로 참여하는 박규영 배우님도 왜 탈북자로 굳이 또 가져왔을까? 싶은 것도 좀 있고 이 여자 배우들의 매력이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무당 아줌마도 좀 그렇고
다 굳이 싶은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너무 유명한 배우들을 데려와가지고 약간 좀 시즌 1보다 몰입이 덜 되는 느낌? 서민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에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최승현 씨의 연기. 아, 탑이죠. 네, 그 최승현 배우의 연기가 저는 이거는 근데 조금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탑의 연기가 처음에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간쯤 가면은 이걸 노린 건가? 일부러 이런 캐릭터를 만든 건가? 그러니까 별로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의 연기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를 못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캐릭터한테서 불쾌감을 느끼는 건지를 모르겠어. 전 후자라 생각해요. 캐릭터한테서 나오는 불쾌감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연기를 못한 문제인가? 아니면 캐릭터 설정을 잘못한 문제인가가 계속 저한테는 고민되는 지점이더라고요. 저는 둘 다예요. 아, 캐릭터도 별로고 네. 연기도 별로다. 그 래퍼 타노스 일단 타노스 이름부터 너무 짜치잖아요. 그렇죠. 이 탑이 계속 연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임시완도 연기를 진짜 잘하고 맞죠. 그리고 이병헌이랑도 중간에 한번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이 연기력이 계속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은 사실 연기력으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배우님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이에 딱 껴있다 보니까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 모난 돌처럼 약간 굉장히 인조적이고 과하고 좀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옆에 그 약간 2인자처럼 붙어 다니는 역할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분도 약간 조연급을 많이 해와서 그렇지 연기를 진짜 잘하는 배우님이란 말이에요. 이분 제가 리뷰했었잖아요. 맞아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배우님인데 근데 그분이 또 정말 생활 연기로 그 클럽 MD의 그 양아치미와 2인자의 그 간사한 그 역할을 옆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더 비교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분 진짜 잘한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도 진짜 잘한다고 느꼈어요. 노재원 배우님이 연기를 했거든요. 저는 연기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어디서 느꼈냐면 그 둥글게 할 때 그 네. 원판이 돌아가고 이제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그 남규랑 타노스 둘이서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말랄라 거리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는데 이거는 캐릭터를 잘못 짰다.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그 상황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도 이 타노스라는 캐릭터에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걸 제작하시는 분들이 MG 양아치를 표현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MG 양아치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학교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그 학생들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맞죠. 이거는 요즘 애들이 쓰는 말투가 아닌데? 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타노스한테서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거는 뭐 요즘 젊은 래퍼들 그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뭐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거나 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맞아. 아닌데? 이게 조금 세게 들어가지고 저도 베베처럼 이건 캐릭터가 애초에 잘못 설정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까 주인공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성기훈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네, 성기훈은 빌런이에요. 주인공은 프론트맨이고. 오영일로 등장하잖아요. 이병헌 배우가 그 오영일이 주인공이다. 네. 왜 그렇게 봤죠? 왜냐면 일단 성기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시즌 1 때도 멍청했어요. 맞아요. 특출난 게 있어서 그 우승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운빨로 주변 사람들이랑 뭐 좀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그렇게 어찌저찌 우승을 한 건데 뭐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게임처럼 능력치가 막 팍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멍청한 사람은 계속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프론트맨의 대사가 그러니까 성기훈한테 너는 영웅놀이를 하는 거에 불과하다. 영웅놀이는 여태까지 재밌었냐? 이게 와닿았어요. 주인공은 프론트맨이구나. 오징어 게임은 시즌2에서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시즌2에서 빌드업을 잘해서 시즌3 넘어가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시즌3가 나오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쵸. 시즌3에서 뭘 말할 것 같냐고 느꼈냐면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졌을 때 무서움 플러스 이중적인 면들을 좀 많이 다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라든가 윤리의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둥글게 할 때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동료들이 죽었을 때는 엄청 오열하잖아요. 임시완 배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친했던 그 여자 배우가 죽어가지고 막 엄청 뭐라 하잖아요.
근데 임시완 배우는 너네 꿈 깨라. 이게 그런 상황이냐. 나 아니었으면 너네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얕은 면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서로 안지 며칠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단지 자기 옆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죽어서 슬퍼해.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는 신경 쓰지 않아.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애초에 남남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그렇게 유대관계가 깊어졌을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사람들의 멍청한 면을 성기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프론트맨이 오영이란 주인공이에요. 다 잘해요. 아 그리고 되게 주도적이죠. 네, 주도적이고 말도 잘하고 자신만의 신념도 확고하고 무력도 있고 처세술에도 능하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왜냐면 제가 이 작품을 일종의 회기물로 봤다고 했잖아요. 성기훈도 어떻게 보면 회기형 주인공인데 오영일도 회기형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프론트맨이라서 이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시즌 1에도 나왔지만 옛날에 한번 우승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작품을 회기물로 놓고 본다면 성기훈보다 오영일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그래서 시즌 3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즌 2가 재밌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즌 3에서 과연 뭘 말할 것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 주최자들을 다 이겨버리고 진짜 별로일 것 야 같아. 내가 정의 구현했다. 이러다 다 죽을 뻔했다. 우리 다 살았다.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왜냐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오영일이 마지막에 영웅놀이는 즐거우셨나 했는데 원래 그 인물 구도상으로만 보면은 그 말에 되게 좀 화가 나야 되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나도 같이 억울해야 되고. 근데 사이다인 거예요. 통쾌했죠. 그래 성기훈 너는 그 이깟 영웅놀이 하겠다고 몇 명이나 죽였냐 지금. 그런 면에서 공유와 러시안 룰렛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성기훈은 사실 운이 없으면은 이길 수 없거든요. 성기훈의 능력은 운이다. 운 말고는 뭐가 없다라는 거를 이걸로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도 그렇고 단점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작품이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저는 심지어 오징어 게임 1보다 재밌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오징어 게임 1이 나왔을 때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좀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사실 후반으로 가면은 살짝 심파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살짝 한국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무언가라는 느낌을 저는 세게 받았거든요.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느낌을 저한테는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2는 몰입해서 1화부터 7화까지 쭉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오징어 게임 1보다 왜 오징어 게임 2를 더 재밌게 봤지? 오징어 게임 2가 왜 재밌었지를 생각해 봤더니 신기한 게 장점이 안 보이고 단점밖에 안 보여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단점밖에 안 보여요. 주인공이 매력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현실성이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그 마지막 반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허무하게 이 진행 요원들이 총을 뺏기고 참가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허술한 게임인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작품이 결말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징어 게임 2뿐만 아니라 팬덤 규모가 큰 어떤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괘씸한 것들이 좀 있는데 결말을 안 내요. 그러니까 후속작을 위한 떡밥을 남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한 화고 한 시즌이면은 그게 완결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허리 끊기듯이 맞아. 서사를 끊어버리는 건 이거는 저는 보는 사람에 대한 기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감독이 이 작품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징어 게임 1의 성공 원인을 크게 3개라고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는 시각효과, 두 번째가 캐릭터성, 그리고 세 번째가 주제에 대한 공감대거든요. 근데 시각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작에서 이번 작에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딱히 이번 화가 더 시각효과적으로 좋았습니다, 아니면은 더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캐릭터성인 거죠. 왜냐면 캐릭터성이 좋았기 때문에 전편에 명대사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원에서는 앞에서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의도 증권맨,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이런 캐릭터성을 인물한테 완벽하게 녹여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감독이
성공한 걸 그대로 가져다 쓰자. 가장 안전한 선택인 거죠. 그래서 1에 있던 인물들을 2에 이식하려고 한 흔적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전편의 어리버리한 그런 성기훈은 친구인 박정배한테 맞아. 그대로 이식됐고, 오히려 성기훈은 전편의 조상우, 그 그쵸. 박혜수 배우님이 연기한 그 여의도 증권맨 같은 어떤 염세적인 그쵸. 시니컬한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아웃사이더. 그게 전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인 알리였는데 이번 편에서는 조현주, 박성원 배우가 연기한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되기도 했죠. 뭐 탈북자 컨셉도 전편엔 참가자였지만 이번 편에는 진행 요원이 됐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용궁선녀 캐릭터를 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민여 캐릭터를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어떤 깡이 전부인, 깡으로 이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이 캐릭터가 사실 전편에서 한민여였거든요. 한민여도 매력 있는 캐릭터였어요. 배우도 그렇죠. 연기를 잘했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서 한 선택이 제가 보기엔 용궁선녀였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심지어는 전편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들도 많이 넣었어요. 임산부도 넣었고, 비트코인 유튜버, 비트코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엄마와 아들, 이런 식으로 인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사의 볼륨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독은 본인이 구성한 이 서사를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사를 구성시킨 다음에 가운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시즌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죠. 이거는 저는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납득이 돼요. 좋은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 안전한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한 공감대예요. 오징어 게임 1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비판을 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든다,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이고,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또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 주제의식이 공감을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뾰족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2에서는 희망은 반드시 좋은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1화에서 빵과 복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유가 노숙자들한테 빵과 복권 중에 하나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고 노숙자들 대부분이 복권을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복권은 당연히 꽝이고, 공유는 이제 노숙자들이 포기한 빵을 막 짓밟아요. 근데 여기서 빵은 목숨이고 복권은 사실 456억이라는 돈인 거죠. 그래서 이 알레고리가 작품 속 게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작품 속 게임은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인물 대부분의 참가 이유가 비트코인 투자 실패나 도박이에요. 복권에 당첨될 거라는 희망이 노숙자들한테서 빵을 빼앗았고, 내가 투자한 이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희망이 참가자들을 게임에 참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 판은 내가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이 이 참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비트코인 투자가 꼭 나쁜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국내 도박 인구도 237만 명을 넘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청소년 문제까지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도박 인구가 그쵸. 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좀 더 이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우리를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성기훈처럼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희망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반드시 파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가 이번 작품에서 제가 느낀 어떤 메시지였고, 그래서 제가 왜 오징어 게임 2를 재밌게 봤냐고 하면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 와닿았어요. 이 감독의 어떻게 보면 철학에 빠져가지고 이 작품을 계속 보게 된 게 아닌가? 이번 오징어 게임 2의 매력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근데 동의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 규칙 4번이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매 게임마다 투표를 할 수 있다. 나갈지 말지. 근데 저는 그 규칙을 딱 보자마자 이게 1화의 빵과 복권이구나. 당장 살 건지 아니면 그런 확률성 도박에 내 목숨을 걸 건지. 저는 사실 1화만 봤을 때는 빵과 복권 저거 왜 하는 거야 저걸 했는데, 규칙 4번이 딱 공개되고 이 규칙 4번이 이번 시즌의 가장 킥이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상금이 담긴 대지저금통이 굉장히 천장 맨 위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조명 하나만 딱 쏴가지고 매달아 놓고 사람들은 그거를 고개를 완전히 접쳐서 하늘에서 신을 바라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 연출이 규칙 4번으로 인해서 투표를 하기 전에 이번 라운드 상금은 이만큼 쌓였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 바라보듯이 신을 바라보듯이 한번 보고 또 그렇게 빵과 복권 중에 고르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플롯 자체는 아 이거 시즌2 진짜 잘 만들었다 재밌다 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시즌3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이렇게 많은 의문점이 남은 시즌을. 근데 그것도 맞아요. nemnem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의문점만 남겨놨어요. 떡밥을 너무 많이 뿌려놨죠. 적당히 마무리 지을 건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지은 게 아무것도 없달까?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빴던 포인트도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느낌까지 받았냐면 너네 시즌3 안 볼 거야?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아 시즌3를 어떻게든 보게 하려고 너네 볼 거잖아 어차피. 오징어 게임 시즌3 안 볼 거야? 이런 뉘앙스가 뭔가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게 마지막 뒷맛이 안 좋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거예요? 봐야죠. 무조건 이게 짜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게 만드는 날 행동하게 만드는 게임 쪽에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BM 만들어 놓고 너네 안 살 거야? 아, 이런 맞지. 것들이 이제 유저가 화내는 부분인 그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고 살짝 분노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4시간을 투자해서 아무튼 이 7시간짜리를 내가 본 건데 이걸 뭔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이 작품의 뉘앙스가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즌1이 워낙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할 때부터 일단 국내에서는 온갖 팝업과 광고로 그냥 도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개돼서 봤더니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가 나. 그러니까 짜증나. 이상해. 이거는 시즌1에 비해 이 망작이야. 이렇게 돼버린 걸 수도 있다 생각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우리가 그 프론트맨의 동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비중이 없어요. 그 사람도 시즌3에서 이런 게 문제예요. 말할 게 없는 돼요. 거죠. 두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즌3를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좀 회피했다고 생각해요. 많이 회피했죠. 황동혁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말한 게 시즌1 이후의 내용을 한 시즌에 담기엔 너무나 방대해서 시즌을 나눴다 라고 이제 인터뷰 답변하신 게 그러면은 그냥 있거든요. 시즌2 한 15부작으로 하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니 그럴 거면은 좀 깔끔하게 나누던가 이렇게 딱딱 50대 50으로 나누던가 무슨 1대9로 나눠놓은 것처럼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이거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영일이 그 오징어 게임을 멈추고 싶어하는 진짜 주인공이지 않을까. 오히려? 네. 아직 사실 작품에서 이 오영일, 이 이병헌 배우가 맡은 이 캐릭터의 동기가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예측은 되죠. 그러니까 뭐 게임을 재밌게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쇼 기획자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성기훈이 재참가한다고 했을 때도 받아들였고 본인이 직접 참가하기도 하고 이 게임을 좀 재밌게 만들려는 그런 캐릭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왜냐면은 초반부에 그게 나오잖아요. 오영일 한테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와이프가 아팠잖아요. 근데 결국 죽었잖아요. 그쵸. 왜 죽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오영일도 참가자였을 거예요 아마. 참가자였어요. 그리고 우승했었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성기훈이랑 비슷하게 증오심을 또 품을 수도 있죠, 주최 측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허망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돈이 456억이 생겼다지만 뭐 와이프도 없고. 근데 그래서 그런 분노가 주최 측한테 향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영일이 성기훈한테 어떻게 복수할 건지 이렇게 막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표정을 잘 보면은 그 표정이 좀 의미심장해요. 되게 미세하게 막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병헌 배우라면은 그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담았을 거다. 예, 담지 않았을까. 이 프론트맨은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성기훈과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이랑 게임을 멈추고 없애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성기훈이 내가 보기엔 너무 멍청하니까 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너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지. 한 번 떠본 거죠. 떠본 거예요. 그래서 예, 얘가 진짜 멍청한지 아닌지 했는데 진짜 멍청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웅놀이는 끝났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똘똘하면은 같이 써먹어 보려 했는데 얘 그냥 얘는 아니다 이러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네. 내 판에 못 끼겠다 이런 느낌. 진짜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성기훈을 안 죽이잖아. 친구를 죽이지. 근데 그렇게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공은 성기훈이면 안 돼요. 오영일이 주인공이다. 네, 오영일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제발 이 베베의 주장이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어요. 타당해 뭔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즌2가 훨씬 더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게임을 없애려면은 그 수요와 공급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그 시장 자체를 파괴해야 되지 않나? 그 작중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수요라는 층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완전 부층. 이 사람들을 죽여야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모르겠네요. 오영일이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그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실행시키고 나가고 있는 건지를 뭐 전혀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영일 입장에서도 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잠입해 있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시즌3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궁금해지는데 그게 또 킹받기도 하고. 언제 나오는데요? 그 내년 여름 아니면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린대요? 제 말이요. 뭐 한 3, 4분기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그 장면 기억나요? 이제 밤에 불 꺼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일 수 있으니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자. 내가 먼저 쓰겠다. 만약에 후임이 그런 말 했으면은 어떤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후임이 저한테? 네.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제가 먼저 불침번을 서겠습니다 이러면? 오버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럼 뭐가 포인트죠? 제가 초번 쓰겠습니다. 그러네. 그 불침번 설 때 그냥 차라리 한두 시간 늦게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늦게 자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침번 서야 돼? 그 정도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꿀 빠는 거 할게 라고 한 셈인 거예요 사실 대사는. 왜냐면은 이제 군필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초번 아니면 말번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자는 게 제일 나은데 그쵸. 중간에 깨면 힘드니까. 성기훈은 자기가 남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해야 돼 너무 오버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인데 내가 제일 꿀 빠는 거 할 테니까 너 자다 일어나서 내가 깨우면 일어나서 불침번 계속 서줘. 나 마저 잘 테니까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쵸. 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다가오는데요.